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어제장은 기관이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견조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시장 강하게 받쳐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2차 전지가 특히나 눈에 띄었죠. LG화학과 삼성 SDI 신고가 갱신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간밤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강세장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과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3만 포인트를 안착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 나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최고치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시장도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전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그런 시장이 한국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싸게 PBR 기준으로 있어서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해봤자 상당히 좀 많죠. 굴뚝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니 해도 수급 주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사실 거래소 시장 외국인 쪽에 1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조 1,400억, 올 이번 달 들어서 7조 1,400억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내내 팔던, 올해 거의 내내 팔았을 거예요. 거의 내내 팔다가 11월 달 들어서면서 7조 1,000억대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 쪽은 매수 이번 달 들어서 6천억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펀드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까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요.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면서 포트폴리오상의 비중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나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쪽과 IT 쪽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에서만 5조 2천억 정도를 좀 매수를 했어요. 거의 뭐 70%가 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금액을 2차 전지 쪽과 IT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장기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두 섹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 IT 쪽과 2차 전지 쪽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래소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은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7년도에 고점을 대세하락을 마무리하고 나서 서브프라임 때에 겪었을 당시에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상승기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물론 2017년도 때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중간에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한 번 더 밀렸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다시 거래소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이 900포인트대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하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15.46% 종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월봉 기준으로 해서 15%가 넘게 상승했던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2007년도 때, 2007년 7월 달에 10% 장중에 월봉 기준으로 16%, 15.6% 가까이 상승을 했다. 윗골을 좀 달아주고 10%대, 10.88%대의 상승으로 좀 월봉을 마무리를 됐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장도 조정을 조금 눌림을 염두해 두는 뭐 그런 포지션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추격 매수,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지수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우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원고에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뺐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전날 기준으로, 지역 발생, 국내에서 좀 발생된 확진자 수가 363명, 해외 유입이 19명, 그래서 토탈 382명인데요. 거의 이제 400명에 좀 육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에 또 단기적으로 들썩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좀 조정을 받았을 때의 좀 매수 관점은 좋겠으나 지금 섣불리 따라 들어가게 된다라면
또 못 밀 수 있는 그런 자릿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고점 자릿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리포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리포트 나왔고요. SK 하이닉스 14만 원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자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내년도죠. 반도체 협박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 사상 최대치로 늘어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다라면 다른 대안적인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을 거예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정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삼성전기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MLCC 쪽에 있어서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사막 콘덴서였어요. 사막 콘덴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뭐 중가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막 콘덴서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LG 그룹주들도 좀 뺄 수는 없을 겁니다. 대형 IT 쪽 섹터이기 때문에 LG전자와 LG이노텍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4분기 실적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견조하게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21선 기준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4분기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아직까지 고점 권역에 있어서의 이 하락 추세, 이 추세 상단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요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17만 원대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원익 IPS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원익 홀딩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익 뭐 퍼치라든가 원익 계열사들은 아무튼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LOT 백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펌프 쪽에 있어서는 국내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납품을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 납품을 하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클린룸 쪽에 있어서는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LOT 백큐도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순환매입니다. 저PBR 종목들 여전히 많아요. 뭐 건설이라든가 기계, 화학, 철강 쪽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 섹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저PBR 종목군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배당이 좀 많은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며칠 말씀을 좀 드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락시대를 장기 하락시대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얘기는 하락시대는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는 가격 조정이냐 아니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이나 추세 전환이냐 이 부분들을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고정권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21선 정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에 있어서 두산 밥켓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박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자리대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대 자체가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은 두터운 자리대예요. 두터운 자리대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 있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마다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섹터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크게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은행에 적금 넣는 거, 그 은행 적금 빼갖고 그 은행 주식 사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나 싶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배당 수익도 낼 수 있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투자자분들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익을 못 낸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주식은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주 쪽에 있어서는 한국금융지주 여전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카카오뱅크에 있어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한타증권도 중소증권사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뭐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죠.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부품 쪽이라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횡보라거나 이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5G 쪽 기관 조정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보유 관점은 유지하셔도 좋다. 다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내년도들이 이미지 파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1년도에 보게 되면 주요 학회 일정이나 이런 보게 되면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반기 때의 이 학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폐암학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내분비학회라든가 암학회 상반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따른 일정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 중요한 임상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임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은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월간 수익률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연초, 연말, 특히나 연초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좀 제일 좋았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참고를 좀 하시고 옥석가리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급 개선주로 좀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수급 개선주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효성이에요.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전날이죠.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5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시장 강하게 받쳐내주고 있죠. 이 힘을 입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또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수 어제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7조 원 넘게 매수 규모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사준다면 15거래일, 그러니까 3주 내내 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연속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뉴욕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미국장 함께 불마켓을 연출해내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에 집중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현재는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은 좀 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디램 장기 호황 사이클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과 함께 두 종목 모두 영업이익 급증 예상 나오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출발합니다. 1.9%가량 올려세우면서
다시 10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LG화학 어제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2.5% 상승으로 81만 9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반등 흐름 이어가고요. 1% 넘게 나란히 올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어제는 주춤했는데 오늘이 1% 상승으로 30만 4,500원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 1.3%의 상승, 삼성 SDI도 여전히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55만 6천 원으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 장초반 강하게 올려 세웁니다. 0.9% 상승으로 2,641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 877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인데 시젠만 역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젠이 어제도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총 4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도 4% 빠지면서 17만 7,300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올려 세우고 있고요. 14만 원 선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 켜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차 전지주와 함께 강합니다. 오늘 1.7%가량 상승으로 15만 5,400원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빨간불 0.4% 소폭이지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ENM이 1%가량 상승입니다. 어제 2%대 상승이 나왔는데 2021년 미디어와 디지털 광고 등 모든 부문이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따르고 있습니다. 1% 상승으로 13만 9,3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장 초반부터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개장하자마자 오늘 또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동안 사실 좀 강세장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개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소폭할 수는 있을 거예요. 기관들이 던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수를 올라가는 것을 멈추거나 밑으로 하락으로 끌어낼 수는 없고요. 잠깐 브레이크는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막 달리고 가면 그렇죠. 100km 이상 막 달려가는데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콱 밟으면은 차가 확 급격하게 쓰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살짝 밟으면 그래도 차는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아가는 방향을 지금 멈출 수는 없고요. 아마 계속 시장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할 테인데 거기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에서는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차별화가 나오면서 올라갈 거고 개인들이 이제 또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은 우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는 시장인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명 중에 벌써 7, 8명은 아마 대형주들을 다 팔고 없을 거예요. 한두 명 정도가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 물량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진 것 같고요. 남은 쪽은 이제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 쪽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일부러 오늘도 마찬가지. 빨리 따라가줘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는 겁니다. 일부러 안 가는 이유는 여기서도 개인들의 물량을 다 챙겨가려고 그래서 개인들을 털어놓고 다 물량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올라간 바닥주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물량들을 뺏기면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따라갑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닥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는데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원래 개별주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 원래 잘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시즌서부터는 이제 개별주장이 조만간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 바닥주에 있다면 흔들려봤자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바닥주에 있다면 고점이 있는 거야 조금씩 흔들리면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니까 코스닥만큼은 그렇게 위험할 거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수는 계속 우상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수 해외 시장도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대만 증시도 일본 증시도 모두 다 지금 신고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서 움직이려면은
없겠습니까?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제약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뭐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뭐 그동안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었던 그런 이제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이 내년서부터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 그렇죠? 내년에서 뭐 새로 시작하는 기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텐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좋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두산 퓨어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산 퓨어셀. 자, 지금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이것도 사서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뻗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죠. 근데 지금처럼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1.7%가 되면 이상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던질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던지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쪽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고 지금 지수가 신고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것도 결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이쪽 신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6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목표치가 나오는데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이슈는 바이든 친환경 정책 수혜 기대감에 재부각이 되면서 수소차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 이양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권고가 계속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뭐 결국은 바이든 쪽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뭐 거의 뭐 결정이 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있었던 수소차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선사 납입과 뭐 선박 추진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양해각서를 또 체결했다는 소식,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서 이슈가 좀 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고요. 이슈를 좀 더 붙이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라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작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관련주 잘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벌써 9월 달에 보면은 두산그룹 쪽 구조조정 거의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 개선도 이미 벌써 떨굴 것도 떨궜고, 그러면 우상향으로 내년도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갖고 있다면 혹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4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고 내년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로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소마젠입니다. 자, 소마젠. 자, 소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모더나랑 RNA하고 DNA 이쪽에 있는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백신이 가격도 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좀 돼서 나머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긴 하는데, 뭐 이슈적으로 잘 움직였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소식이 좀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건 사실인데, 뭐 아직 그 백신 치료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계속 기대감에 다시는 뭐 못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상승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 고점 부분에서 물량들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일단은 18,000의 지지를 1차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좀 깊은 조정이 찾아오는데, 일단 18,000원이 지지가 되고 여기서 돌리면, 왜냐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이게 분위기인데,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상태에서는 조정이 세게 안 나오고요. 작게 갔다가 올라갑니다. 분위기예요, 분위기. 근데 시장이 만약에 확 무너진다, 그럼 얘도 분위기 휩쓸려서 밑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시장이 오히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가 뻗어 올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주식들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올라갈 때 그냥 차익 실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오히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오히려 얘네들이 폭등이 나와버리고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880을 돌파를 하고 900을 돌파를 하고 1000을 올라가 버리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막 다 폭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 장비들도 막 상한가 막 시세 막 속출할 거고, 바닥에서 50%짜리 100%짜리 막 속출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서도 다른 종목들, 바닥에 있던 종목들, 그다음에 매매하는 종목들이 그때는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서는 얘네들도 이 갖고 있던 세력들도 고점에서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띄워놓고 팔거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분위기가 나오면은 조정은 세게 나오진 않을 거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때 잘 팔아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손절 가격을 한 18,000원 정도 두고 이전 고점자리 27,000원 정도 목표치를 두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신성ENG 질문 주셨는데요. 자, 신성ENG를 여러분들한테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9월 7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9월 7일 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익률이 약 60% 정도가 지금 넘게 나 있는 종목인데, 목표 가격을 더 올릴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아직 코스닥은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연말과 연초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조정은 작고, 항상 강세장의 특징은 조정이 깊지가 않아요. 조정이 아주 작거나 조정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조정이 없고 또 튀는 흐름들이 자주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 물량들은 얘네들은 어디서 팔려고 생각하겠어요? 고점에서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장세도 지금 신고가권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내년에서 뭐 호재는 붙이면 되는 겁니다. 신성ENG는 원래 그 반도체 장비주인데, 최근에서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태양광도 하고 반도체 장비주도 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랑 협력 권고 속에 그 바이든 친환경 정책 수혜감으로 지금 재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내년에 반도체 황금 사이클을 맞아서 지금 먼저 슬금슬금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PNC,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죠. 그 외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그러면은 신성ENG도 거기에 지금 부각이 돼서 조정은 짧고 다시 튀면서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목표 가격은 제가 6,000원으로 다시 상향을 할 거예요. 6,000원 상향을 하고 손절 가격은 2,000원 넣어가지고 좀 길게 보셔도 이제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익률 60%가 아니고 100%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의 100% 준하는 흐름까지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카프로입니다. 자, 카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이유가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올해 7월달, 8월달에도 장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 얘는 언제 움직일까,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제가 계속 째려만 봤던 종목인데, 그 언젠가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냥 조금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아주 그냥 무식하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바닥주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봤더니 그러니까 핑계를 내죠. 무슨 핑계를? 세계 공급가 폭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주식들은 올라가고 싶은데 일부러 다 매집해 놓은 다음에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뉴스에 핑계를 보고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물리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손절 가격 한 3,500원 정도로 두고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대략 한 여기서 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동안에 38,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이만큼 빠졌으면 뭐 이쪽까지 올라가도 뭐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000원까지는 좀 불가능하더라도 뭐 5,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카프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익률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도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성우 하이텍 3.37%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2.65%, 파라다이스 11.4%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4.9%, 휴온스 5.8%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자연과 환경 2.8%의 수익, 그리고 포비스 TNC가 2.4% 수익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37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370%에 달하는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누적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웬만큼 빠져도 바닥 종목들은 웬간해서는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면 요만큼 빠져요. 많이 안 빠집니다. 다른 종목들 뭐 50%, 60% 빠질 때 뭐 1, 20% 정도 빠집니다.
굉장히 적게 빠지죠. 다른 애들 뭐 60% 빠지는데 20% 빠지면 덜 빠지는 거니까. 다른 종목들 본전 복구 될 때쯤 되면은 수익률이 20%, 30% 혹은 50%, 100% 올라가는 게 왜 그러느냐? 바로 바닥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작고 올라갈 때는 시원스럽게 잘 올라가서 그런 건데 오늘도 바닥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AVCN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AVCNC. 자, 오늘서부터 해서 27일까지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이제 방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장도 좋은데 25일에서 26일, 27일 당연히 이슈는 있을 거고요. 뉴스가 안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이슈는 있을 거고. 그러면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겠다라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그렇죠? 협력 방안들이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뭔가 좋은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일 텐데 떠있는 종목들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에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떠있기 때문에 얘는 조정받아도 쌉니다. 조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고 죽는 건 아니니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VCNC는 얼마나 안 올라갔던 종목이냐면 차트를 길게 봐야죠. 차트를 이렇게 길게 쭉 보면 완전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지금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에 코스닥이 올라가든 코스피가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도 올라갈 텐데 AVCNC는 거래소의 소형주입니다. 그러면 순환매가 돌겠죠. 그럼 결국 얘도 위쪽 방향 올라갈 텐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야금야금 사 들어온 흔적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은 뭐 최근에서 바닥에서 산 것들을 봤을 때에서도 그리고 바닥주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거기다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중국 부장 왕이가 이제 25일서부터 27일 정도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한양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솔 나올 거고 거기 다음에 시진핑 방안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12월 달에 올지 내년 1월 달에 올지 어쨌든 온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고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예방 효과가 70%가 됐든 90%가 됐든 그게 나와서 치료제가 이제 앞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된다 그러면 되는 거 믿어야죠. 그렇죠? 그럼 점차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 이전에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억눌렀었던 산업들도 다시 좋아질 거고 그러면 화장품주들도 다시 좋아질 거고 그러면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는 이거 완전 바닥에 있는 거죠.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내년에서 이제 치료제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치료제로 낫고 그러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굉장히 세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결과야 나중에서 정말로 치료제를 우리가 맞고 나으면은 다행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없더라도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AVCNC 같은 경우는 치료제 효과가 있으면 대박인 거고 있지 않아도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효과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쪽을 이제 탈출해야죠. 그동안 이제 그 늪에서 이제 탈출할 거니까. 근데 지금 결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치료제 효과가 다들 모더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것도 있고 화이자 것도 다 효과가 있다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셋 중에 하나든 넷 중에 하나든 다섯 중에 하나든 효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이상 이 8,000원대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8,600원에서 8,000원까지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7,300원, 목표 가격은 그래서 좀 크게 1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지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관련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모멘텀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이 화장품주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AVCNC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지금 탄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6% 상승, 코스닥 시장은 0.6%, 나란히 0.6%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로 돌아서 줬고요. 기관은 오늘도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빠집니다. 다시 지금 5원 20전 빠지면서 1,107원, 1,11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그래도 빨간불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시장 강하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역시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어제 우리나라 증시 영향으로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내 증시가 계속 미증시보다 약간 선반영된 흐름이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았고 역시나 미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하고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이 추세대로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보시는 게 코스닥 차트인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지금 상승 돌파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까지 이제 열어두고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포인트대가 875포인트, 88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무난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으나 오늘 시가 상승 출발했죠. 이 저항, 그러니까 전고점 878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진 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즉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역시 뭐 신고가 갱신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 저항이 2650에서 270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저항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는 안 오르느냐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월봉인데요. 월봉 저항이 한 2700포인트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삼성출판사 문의를 주셨어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매 시그널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그 오후장에 돈워리 포트에서 우리기술 투자하고 삼성출판사 저점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29,700원이었어요. 요번에 작년이었죠, 작년. 그랬는데 이 저항대까지 가격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29,000원을 넘어서면서 시세가 한번 나와줬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삼성출판사가 한 19%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아기상어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퐁 채널이라고 해서 아기상어 캐릭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난 뽀로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캐릭터 상품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대박이 난 상품인데 거의 뭐 하루 유튜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것만 해도 1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출판사가 내년에 스마트 스터디 IPO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핑퐁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앞으로 더 크면 커졌지 여기서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굉장히 차트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4,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최소 2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K홀딩스예요.
AK홀딩스는 지난번에 이제 11월 11일 정도쯤에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인데 지금 뭐 한 17% 정도 수익권에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요. 단기적인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3,000원 넘어설 거고요. 23,500원에서 700원 정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일단 한 21,5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어쨌든 계속 우상향 흐름 이어갈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목표치 말씀드렸다시피 29,000원 넘어서서 3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AK홀딩스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제주항공, 항공주들 코로나19 없어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금 기대감에 상승 중이고요. 해경유화, 지금 이쪽 정유 관련해서 굉장히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좋아질 수 있겠고요. AK프라자라고 여러분 쇼핑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좋아질 거다라는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회사들은 다 보유하고 있다. AK홀딩스가. 그래서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3만원까지는 무난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애경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정성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서 너무 큰 비중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조선주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공업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굉장히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한 10만 원 부근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인 480선 저항을 받는 자리가 오늘 고점이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부분대가 매수 시점으로 좋을 거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선박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화된 선박들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국내에서 대부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시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은 최근에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 드렸죠. 20일 날 좀 드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목표가 돌파를 하고 시세 조금 더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일단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장지 관련된 섹터들, 제지 관련된 섹터들 전체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이 충분히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려올 때 조금씩 모으시다가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저점을 잡는다 싶은 그런 가격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늘려주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다시 10,000원대 위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 지금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6%, 코스닥 0.5% 상승권에서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800억 원가량 거래소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지금 1,800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만나보기 전에 지금 하나기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죠. 따상을 갖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김선윤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조금 아침부터 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하셨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은 또 어제랑 비슷한 분위기를 또 타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랑 유가 급등에 따른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의 상승 흐름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5%가량 상승하고 헬스케어가 4%, 셀트리온 제약이 17%대 급등을 보이는 이런 좀 재밌는 일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자면은 경기 민감주격으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투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시장 자체가 좀 막 강하진 않아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3만 포인트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지만, 나스닥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냥 종목들이 조금은 확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종목들도 지금 전체 종목 가운데서 한 절반 조금 넘는 정도만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500개가 넘는 코스닥 종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5장까지 좀 더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상장 종목인데 하나기술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따상을 했어요. 따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점이 2차전지 설비 제조 전문 기업인데 안 들어가는 회사가 없어요. 삼성 SDI 들어가고요, LG화학 들어가고요, SK이노베이션도 들어가요. 이게 세 개가 고객사예요. 주 고객사거든요. 주가가 한동안은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내일 흐름도 강할 가능성이 우선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이게 조금 밀렸어요. 급등하는 것 같더니만은 좀 밀려버리더라고요. 어제 오늘 밀려버리는데 이게 현대품으로 안길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 판단은 주가는 좀 더 한 번 더 신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유하시고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80만 원 넘어갈 거고 그다음 100만 원 넘어갈 거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 내년 상반기 보고 100만 원 대응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아주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도 현재 추천드리고 3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도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LG화학은 사실 100% 비중을 담아두고 내년까지 계속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신규적인 접근으로는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는
아직은 아니고 좀 더 밀리는 흐름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은 불안불안한 구간이라 한 96,000원대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우선 한번 회피하셨다가 다시 좀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성호전자라고 지금도 상한가인가요? 네, 상한가 잠겨 있는데요. 포르쉐 아우디 쪽에 그 필름 콘덴서 공급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 제가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당장 말고 내일 상황이나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권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잘 대응하시고 오후장에 좀 더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깨끗한 나라 0.5% 수익, 삼본전자가 19%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MS오토텍 8.5%, AK홀딩스 1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이어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룡물산 지난 종목이었는데 벌써 17%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바로 목표가를 달성해냅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221%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익률 221% 달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오늘은 모트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트렉스하고 라닉스 그리고 뭐 더미동,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그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모트렉스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거치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좀 더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 라인이 7,400원에서 7,500원대에 있는데 이 저항가 가격까지 이렇게 좀 바짝 붙은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7,3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손절을 하는 관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뭐 목표 수익이 한 10% 정도니까 하단으로는 또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6,500원 손절가 잡고 모트렉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한 8,000원 정도 저항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에서 10% 정도만 이 종목에서는 수익을 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오늘 종목 모트렉스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오늘 양시장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지금 기관이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 내놓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 매수로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유사 수신행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